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 예방인대 손상, 후 예방인대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 예방인대 많이 이제 보셨으니까 이해 많이 되시죠?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수술 봤으니까 거의 끝날 거예요. 후 예방인대 손상 재밌게 잘 보고 있니? 잠만 보야?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거 보여주세요. 잠만 보도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후 예방인대 손상 재미가 없다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잘 보셔야죠. 이제 수술 보면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후 예방인대 수술은 재건술을 하게 됩니다. 터널을 뚫어서 이식근을 고정해 주는 거죠. 결국은 꿰매는 방법도 있어요. 후 예방인대가 그래도 재건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하듯이 같은 방식을 하게 됩니다. 비골 터널의 구멍을 뚫고 대퇴골 터널의 구멍을 뚫어요. 그 이식관을 안에 넣어줘서 고정을 해주는데 역시 이것도 자가근이 있고 타가근이 있는데 어떤 걸 쓰도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타가근을 쓰고 있습니다. 길이가 좀 안 맞아요. 자가근은 길이가 생각보다 후 예방인대는 길이가 길어야 이게 확실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길이가 짧은 경우가 있어요. 타가근도 길이가 긴 것이 좋아요. 길이가 좀 길어야 우리가 빙글빙글 돌렸을 때 넉넉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다가 이게 인대가 짧으면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큰일 났군요. 수술하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긴 것을 준비해야 넉넉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각을 써서 재건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 예방인대 재건술을 할 때는 타겟팅 인대가 몇 가지가 있죠. 외측 인대가 있고 슬와 근이 있고 슬와 비골인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세 가지 복합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재건술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터널은 대퇴골 터널에는 2개를 뚫어요. 비골에는 1개만 뚫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근을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1개를 이렇게 팔자로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팔자로 남방구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위에 팔자로 이렇게 팔자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퇴골에는 2개를 뚫어요. 하나, 둘 뚫고 비골에는 1개만 뚫습니다. 따로따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골에 1개 뚫어가지고 인대를 1개는 대퇴골 이쪽에 1개는 이렇게 해서 하는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2개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1개를 팔자로 돌리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건술의 해부학적 역할인데요. 첫 번째 가닥은 외측 측부인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외측 측부인대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가닥은 슬와 비골인대 2가지가 해부학적 보건을 하는 목적이다. 비골 터널은 우리가 잘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외방에서 후 내측으로 뚫게 됩니다. 이식관이 긴장이 더 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뚫어요. 전 외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기도 하는데 이렇게 뚫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힘이 약해진다 그러죠. 이렇게 뚫는 것이 아무래도 안정성이 좋습니다. 긴장이 더 세게 해주고 좀 더 해부학적 위치에 가깝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뚫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뚫어야 되는데 비스듬하게 뚫어야 되면 뒤쪽에 우리가 인대를 다시 잡아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와야 되는데 이쪽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뚫다 보면 자꾸 이렇게 뚫게 되는데 최대한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뚫어져야 해부학적 위치에 최대한 보온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뚫게 되면 뼈가 골절이 생기게 돼요. 비골이. 그래서 골절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뚫어주는 것이 좋더라. 터널의 넓이는 6에서 7mm 정도 이렇게 뚫는 게 좋겠습니다. 대골 터널은 2개를 뚫는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외측 측부인대 중심 부착부에서 3에서 4mm 정도 전방이다. 외측인대 앞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슬화근. 슬화근이 대퇴골에 붙는데 슬화근 대퇴 부착부에서 3에서 4mm 원이 위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 외측인대라 생각하면 외측인대는 앞쪽에 뚫고요. 슬화근 부착 부위에서는 밑에 뚫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터널의 넓이는 6에서 8mm 정도. 고정은 어떻게 하느냐? 고정은 바이오 스크루, 생체, 흡수성 나사라 그러죠. 나중에 녹아요. 녹는 건데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위치는 30도 굴곡, 약간의 내회전, 약간의 외반을 해서 고정을 해주면 좋겠죠. 후 예방인대는 이렇게 재건술이 좀 어려워요. 많이 해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죠. 재건술은 복잡한데 잠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재건술 좀 알아봤는데 잠만보야 좀 도움이 됐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또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준비한 영상 한번 보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보고 한번 해부학적인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보가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잠만보도 잘 봐야 되겠죠. LCL은 웨이치 측부인대죠. 웨이치 측부인대 타겟은 인대가 세 가지입니다. 파미티어스, 스루아근, 그리고 PFL, 그리고 스루아 비골 인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PFL이 중요합니다. 스루아근에서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비골까지 가는 이 흰색,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죠. 스루아 비골인데 웨지 측부인데,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뚫을 때, 비골 터널을 뚫을 때 이렇게 뚫지 말고 또 이렇게 뚫지 말고 이렇게 뚫어줘야 하는 거죠. 뒤쪽으로 전 외방에서 후대측으로 뚫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스루아 비골 인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한 개는 외측 측부인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팔자로 만들어주면 터널을 두 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외측 측부인대 바로 앞쪽에 한 개 뚫고 스루아근 바로 밑에 뚫게 되는 거예요. 이 터널의 길이는 18mm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쪽에 약간 밑에 쪽에 이게 뚫어주게 되면 한 개는 이쪽으로, 한 개는 이렇게 뚫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팔자 모양이 되죠. 팔자 모양,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 재건술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방법은 뭐 이렇게 뚫기를 했어요. 이렇게 뚫으면 안 좋다 그러죠. 비스듬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뚫어야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어렵다 그랬죠. 비스듬하게 뚫고 내측으로 가게 되면은 타겟팅 부위에 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대를 돌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최대한 잘 해야겠죠. 잘 맞춰가지고. 비골 터널은 뭐 여기 외측 부위인데 바로 밑에 뚫으면 되겠죠. 여기 바로 밑에 바로 붙는 부위에 볼록 튀어나온 부위에 짱구처럼 튀어나오는 부위 바로 밑에 뚫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위에 뚫으면 터널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너무 위에 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길어야 터널이 좀 길이가 확보가 된다 그러죠. 좀 더 밑에 뚫어도 되겠습니다. 약간 더. 대퇴 터널은 두 개라 그랬죠. 외측 측부인데 바로 앞쪽에, 스루아근 바로 밑에 쪽에 이렇게 뚫게 돼요. 이렇게 뚫게 되면 이 거리의 간격은 몇 mm요? 18mm 간격. 18mm 돼 보이죠? 터널의 확장 6에서 8mm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고, 뭐 실을 끼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비골 터널에 20간 고정을 해서 생체, 후수성, 바이오 스크루를 고정해 주게 되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재건술이 완성이 거의 됐죠. 오른쪽은 외지 측부인데 쭉 올라가는 거, 뒤로 뚫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는 스루아 비골인데 PFL,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튼튼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죠. 7에서 뭐 8mm, 6에서 8mm 뚫고 난 다음에 뭐 스크루는 이게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달라요. 6mm짜리를 써도 되고 7mm짜리를 써서 고정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만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지 측부인대 재건됐고, 가장 중요한 게 스루아 여기 비골인대라 그랬죠. 이렇게 지나가서 스루아 열공을 지나갑니다. 열공을 지나가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스루아 비골인대까지 해서 팔자 맞나요? 이렇게 팔자 그려볼게요. 화살표 따라오세요. 팔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팔자가 딱 됐어요. 어이구 예쁜 팔자가 됐어요. 약간 긴 팔자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예쁘게 재건술이 됐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술방 들어가서 보면 쉽지가 않겠죠. 이렇게 하기가 여러가지 조직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팔자 모양으로만 뚫어주면 된다라는 것만 잘 이해를 하고 스스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이제 PPT까지 보고 나니까 좀 더 도움이 되죠? 그렇지 잠만보야? 예, 한별나요. 그래, 잠만보도 많이 이제 공부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무릎 바깥쪽에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